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매월 초에는 교화단 마음공부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오늘은 강연입니다. 강연은 무슨 과목일까요? 정기훈련 중에 정신수양 과목, 사리연구 과목, 그다음에 작업치석 과목이 있거든요. 오늘 사리연구 과목 들려옵니다. 네, 오늘은 정기훈련 11 과목 중 사리 연구 공부에 해당하는 강연에 대해서 저희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강연은 회보 앞면에 해놓았는데요. 강연은 사리 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해도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라고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정전에 밝히신 강연의 정의를 세분화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회보를 보시면 사리간에 이제 강연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이 단락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강연 주제는 교리에만 한정되지 않고 12이해의 일과 대소, 유무의 이치 중 어떤 것이라도 정할 수 있으며 강연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주제로 강연을 해야 합니다. 대종사님 제세시에는 정기훈련에 입선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의무적으로 강연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어른들에게는 주로 계문과 사은 등이 주제로 주어졌지만 닭이 먼저 나왔냐, 달걀이 먼저 나왔냐라는 제목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불교 선 기간에 강연 발표 시간일 때 총부 구내에 사는 아이들에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아이들도 강연을 시키겠다 하시며 강연 주제로 지붕 위에 신을 차 올리지 말며 벽에 낙서를 하지 말며 불놀이를 하지 말며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총부 구내에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겠죠. 신발 가지고 많이 장난도 치고 낙서도 하고 했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강연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아이들에게 실제 제목을 주셔서 아까 격을 갖춘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목침 아시죠? 목침 위에 올라서서 강연 발표를 시키셨는데요. 그 아이들의 강연이 끝나자 대종사님께서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한다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로산 선지님은 3살 때부터 목침 위에 올라서서 로사님 아시죠? 목침 위에 올라서서 강연 흉내를 내시고 또 대각전이 준공되던 그해 9살이셨대요, 로사님이. 근데 9살 때 얼굴에 화장도 하고 이제 격을 갖추잖아요. 화장도 하고 이공주 선지님께서 써주신 원고로 강연을 하여서 대중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단락 중에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입니다. 그 의지를 해석시킴. 강연은 의지 해석이 주가 되는데요. 이때 해석은 다양한 이론적인 해석이 아닌 본인의 실천과 체험의 바탕을 둔 해석이어야 합니다. 정기훈련 중 강연 시간에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강평을 해주셨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유무식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실천 여부를 따지셔서 그 점수를 매기셨다고 합니다. 저희 또 인연이 있죠. 후타원 조진강 교도님의 시어머님이시죠. 명타원 민성경 선지님은 대종사님께서 나들이 하실 때면 그 같이 따라다니면서 훈증을 받으셨는데요. 하루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알봉 너머에 있는 황등호수를 갈 때 민성경 교도님이 따라 나섰는데요. 대종사님께서 그 황등호수를 보면서 호숫물이 참 맑고 좋지 이렇게 이제 민성경 교도님께 말씀을 하니까 이제 교도님이 네 하고 대답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한 감상이 들어서 대종사님 저 호수도
물 한 방울이 모여서 되었겠지요라고 이제 대종사님께 여쭙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어때요? 그렇지라고 대답하셨고, 이제 바로 민성경 교도님께서는 저희도 미력하지만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저렇게 호수를 이루듯 마음 공부를 하고 또 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대종사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종사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무렴 그렇지라고 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성경 선지님은 그때 황등호수, 대종사님을 모시고 갔던 그 황등호수에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강연 시간에 그날의 감상을 우리 의두 첫머리로 들어서 실마리를 풀으셨고, 강연을 듣고 계시던 대종사님께서는 기쁜 표정을 지으시면서 참 잘한다, 이갑이다, 갑을 병정할 때 이갑이다, 이렇게 점수를 또 주셨다고 합니다. 유식한 소리라도 알맹이가 없으면 실속 없는 강연이니 갑을 병정 중에 정이다라고 대종사님이 이렇게 점수를 매기셨고요. 서로 말을 더듬고 잘못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교법을 애써 실천하려는 내용이 들어있는 강연이면 갑 중에서 갑이다, 12갑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최고의 높은 점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강연이란 이제 정전의 내용을 단락단락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은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라는 내용 가지고 하는데요. 강연할 때 어때요? 강연을 할 때 갖추어야 할 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여기 많이 서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많이 못 쓰시지만 격에는 강연 원고 작성하는 거, 그리고 어때요? 이 연단에 쓰는 법,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어때요? 효과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을 잘 전달하고 있는 숙달된 화법인지, 그리고 음성, 태도, 복장, 동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강연은 격을 잘 갖춘과 동시에 어때요? 감동도 주어야 되겠죠. 강연은 격을 갖추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사리 연국 과목 중에 훈련이에요. 그래서 강연 후에는 반드시 지도인의 강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10년 제1회 정기훈련은 전음광 선지님의 사가에서 진행되었답니다. 이때 탁자가 있었을까요? 이런 연상이 있었을까요? 가정집에 없었겠죠. 탁자가 없어서 사과 개짝을 탁자로 놓고 강연도 하셨는데요. 대종사님 제셋이 강연 시간이 되면 여자 어른들은 대체로 이 동진아 선지님의 지도를 받으셔서 강단에 올랐는데요. 막상 어때요? 여러분들 이 곳에 올라오시면 어때요? 하얘지시죠? 하얘지십니다. 네, 그때 당시 어른들은 얼마나 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치마 고름도 비비꼬시고, 그쵸?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딱 연단에 이렇게 탁 쓰는 순간 새까매지셔서 잊어버린 교도들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치마 꼬리만 비틀다가 내려오신 분들,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그냥 내려오지 않고 어쨌든 말을 하고 전달을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잘한다,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하시면서 칭찬도 해주셨다고 해요. 또 한 번은 이제 정양진 선지님께서는 강연 시간에 이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딱 연단에 올라가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만 믿지 말고 어때요? 그 법을 믿지 말 것이요라고. 네, 그렇게 얼마나 긴장이 되셨으면 그 제목까지 헷갈리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법당 자체가 어때요? 웃음바다가 되었겠죠. 그리고 강연이 끝나자마자 이제 정량진 선지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제 대종사님께 혼나겠구나. 강평이 있으니까 혼나겠구나 했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어때요? 자비로운 모습으로 양진이는 나하고 강연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완성된 사람만 쓸까요?
아니죠. 예. 이제 또 설교 이제 이야기 공부 중에 나올 텐데요. 그 다음 대목입니다. 그 다음은 그 지견을 교환하며 해도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은 강연이에요. 강연은 정기 훈련을 받는 공부인이 비교적 엄격한 격식을 갖추고 구속이 있는 가운데 지혜를 연마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강연은 해도를 단련하는 게 목적이고요. 대종사님께서는 정기훈련뿐만 아니라 상시훈련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강연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훈련에 그 단련된 실력으로 어때요? 어느 시간에 뽐을 내야 될까요? 이 법회날, 예회날 제가들만 할까요? 출가들도 하셨답니다. 제가 출가 구분 없이 세 사람씩 나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대종사님 제세시에는. 네. 그리고 초창기, 네. 아니 지금도 어때요? 정기훈련에 입선한 성객들, 여러분들 정기훈련 가자 그러면 강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죠? 젊은 시절에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무훈련을 지금 20년 이상 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정기훈련에 들어가면 강연이 주어집니다. 강연이 주어지는데 저희도 그냥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만 딱 연단에 서서 저희도 함께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기훈련에 입선한 성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11과목 중에 강연과 또 뭘 어려워하세요? 회화, 그쵸? 아, 이건 나는 말하기 싫어.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강연과 회화는 그 정기훈련에 들어가면 꼭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에는 어른들이 잘한 것도 아니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려워하는데, 왜일까요? 연불과 자선은, 연불, 자선, 경전 등은 어때요? 혼자 하나요? 대중하고 함께 하죠. 정기훈련 들어가시면 함께 자선하고 연불하면서 쪄지시잖아요. 그래서 대중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또 듣기만 하면 되는데 강연과 회화는 어떤가요? 대중 앞에서. 그렇죠? 10명 단원들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연상에 올라와서 강연을 해야 되는 대중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네. 그때 대종사님 제세시 때 얼마나 말을 해보셨을까요? 특히 여자 교도님들은 못하셨겠죠. 정말 그 여성 성객들은 사자처럼 무서워하셨대요. 이 연단에 올라가는 거를. 그때 당시에 정말 누구나 3명씩 와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여자 성객들은 더 특히 어려워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런 사정을 그때도 알고 지금도 알고 계시는데 왜 강연을 하게 하셨을까요?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강연을 넣어서 왜 하게 하셨을까요? 정말 대종사님의 큰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출가 모든 제자들이 발표력을 갖춘 교화자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교화자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교법대로 실천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 교도라 해도 교법과 그 실천의 경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우리 교화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들까지도 강연을 시키셨어요. 누구나 강연하게 하시고 그 발표력을 갖춘 교화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알고 계셨죠? 네,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강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다 여기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비비 꼬실 때도 있고 앞이 하얘서 그냥 내려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강연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교리 실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원고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원고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잘 전달하는 화법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때요? 좋은 목소리와 표정도 전달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능력은 바로 생길까요? 네. 아까 한 번 올라와서는 안 생깁니다. 이게 한 번 와서 한 번 비비 꼬고 한 번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1분 얘기하시고 또 내려가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자리가 편안해지겠죠. 절대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대종사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짧은 주제, 쉬운 주제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갖지 마시고 쉬운 주제를 가지고 짧게 발표하는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또 어때요? 우리 경전도 계속 잘 보시고 또 지금 예비 정황 후보자들만 일기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함께 쓰셔야 되는 심신작용 처리권 그리고 감각감상 등 이 일기를 통해서 저희 어때요? 대종사님께서 그 좋은 말만이 아니라 실천이 들어가 있는 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기를 쓰시면 그 일기 속에는 정말 그게 실천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도 잘 기재해야 되고 또 어때요? 그 교법대로 실천해서 얻은 삶의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강연자, 좋은 강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발표하는 일은 어때요? 쉬워요? 어렵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원광여자중학교에서 법당 교무로 근무하던 시절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종교 수업을 못하고 이제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학생들이 1학년들부터 자기 꿈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가지게 되는데 교실에는 교탁이 있어요. 교탁이 있고 마이크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법당에는 이 설교 단상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원불교 학교였기 때문에 무조건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 법당으로 와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동그랗게 앉기도 하고 또 이 연상에 나와서 자신의 꿈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앉아 있으면 엄청 시끄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아유 너 말 잘하네? 한번 앞에 나가서 해볼래? 그러면 어때요? 비비꼬죠. 네, 그랬던 중학생들이 어때요?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르고 3학년 달라지는 모습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당 제가 200명 앞에서 원광여중 학생들 200명 앞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이 원불교를 모르는 친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쉽게 얘기해줘야 되고 어떻게든지 재밌게 얘기해줘야 되는 시간들이었지만 이 법당 이 자체 저도 이 한 번 올라올 때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올라오고 두 번 올라오고 세 번 올라오고 또 이제 제가 처음에는 요만큼만 교도님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4층까지 바라볼 수 있고 이제는 화면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도 어때요? 하면 하고 또 하고 그죠? 우리 대종사님 공부법인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하고 또 하고 절로 될 때까지 하라 그러셨어요. 일기법을 통해서 특히 저희 정기훈련 상치훈련법을 통해서 하고 또 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곳이 긴장이 될 수 있지만 이곳에서 편안함을 내 공부법을 자신 있게 우리 수타원 종사님은 이젠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연단에 너무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수타원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떨리십니까? 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단상에 와서 강연을 발표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또 하고 절로 될 때까지. 그리고 아까 의심머리 해두를 단련하라 그랬는데요. 내가 하나의 공부거리를 가지고 그거를 계속 궁구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 성가처럼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가 이 주제 가지고 열심히 궁굴리다 보면 아하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부 구단 생기는 것처럼 우리 원불교 교법에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 교법의 주인들이시잖아요. 이 원불교 교법으로
자신들이 공부한 것을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와서 격을 갖춰서 한번 우리 이립교당에서도 강연자가 많이 나오셔서 함께 제가 출가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함께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하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교화단 마음공부 책으로 지금 오늘은 강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별로 가셔서는 격을 갖추어 대중 앞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강연이 왜 해두를 단련시키는 공부법이 될까요? 라는 회화를 이제 법회가 끝나면 단별로 가셔서 회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거를 의문으로 삼고 한번 공부해 볼까? 아까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정말 쉬운 주제, 정말 그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강연을 했을까 하지만 대종사님 당시에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해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쉬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